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서남권 신도시는 개발이 되면서 갈수록 주민은 늘어가지만 고등학교가 부족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신도시 교육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 그리고 나광국 안전건설 소방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남 서남권의 고등학교 현황 및 주민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제 고등학교 부족 문제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부족 문제는 일반계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서남권의 주요 도시 목포시를 살펴보면 현재 목포에는 10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립이 3군데, 사립이 7군데인데요. 목포는 특히 사립학교가 많은 도시입니다. 현재 약 5,50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일반계고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영암군을 살펴보면 영암군에는 약 1,092명의 고등학생들이 있고요. 현재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이 3군데, 사립이 1군데 있고요. 무안군은 현재 901명의 고등학생이 있고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군데는 공립, 한 군데는 사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근의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섬이긴 하지만 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고가 있고 당연히 다 공립입니다. 현재 270명 정도가 27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목포시에는 10개 학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무안군에는 남학 오룡지구에는 고등학교가 단 1개뿐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많지만 학교는 하나라서 학생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베이비 붐 세대를 일컬어서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이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일컬어서 이렇게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무안 남학 오룡지구에는 신 콩나물 시루 교실 시대라 감히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김산 무안 교수님과 우리 평생교육팀의 주도로 가장 역점적으로 무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인데요.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 남학 오룡지구는 그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서 학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그 불편을 겪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최대 9,000세대의 1개의 비율로 학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 남학은 4월 말 기준 15,161세대, 고등학교가 없는 인접 읍면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23,89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단 1개의 고등학교가 배치되어 있어서 오룡지구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향후 7천여 세대가 더욱 더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도 열악한데 앞으로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학 소재 2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중학교 졸업생의 70%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떠밀리듯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전남 전체의 학령 인구, 즉 고등학교 그 단일학구 기준에 따라서 전남 전체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학 오룡지구의 고등학교를 더 이상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과도한 교육 규제를 좀 완화해서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 남학 오룡 신도시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행 교정상에는 고등학교 1개를 배치하는데 9,000세대가 기준이지만 이 남학 오룡지구는 훨씬 더 넘는 학생들이 더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결국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무안 남학 오룡지구뿐만 아니라 이 목포 역시 원도심에 학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목포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지금 1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약 8개의 고등학교는 거의 이제 원도심, 과거에 목포가 굉장히 이제 흥했을 때의 중점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북항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목포의 영흥 중고등학교가 원도심에 있다가 이제 하단 끝자락에 지금 이제 이설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목포 제1여고가 또 하당 쪽으로 이제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신도심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또 신도심이 또 바뀌었어요. 하당 쪽에 두 군데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부주동입니다. 목포시 이제 도청 인근의 목포 지역을 이제 목포 지역 동이 부주동인데요. 부주동에만 약 2만 5천 명의 인구가 있고 대부분 이제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이 사십니다. 또 인근에 목포의 임성지구가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만 세대의 약 3만 명 정도의 그런 신도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부주동 일대 임성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의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쪽에 현재 초등학교가 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2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목포시에 있는 원도심 학교로 또는 하당에 있는 학교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 지원 후 추첨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또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주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이 거의 8시 이제 좌우거든요. 8시 10분 정도에 이제 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주동에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최소한 승용차로도 한 30-40분 정도 걸리고 버스를 타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겠죠. 한 6시 자락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제 문제가 이제 부모님들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학원 버스나 유치원 버스가 아침에 또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원거리 통학함으로써의 학생들의 어떤 그 건강권이라든지 또 학습권이 많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생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이쪽 신도심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교육 관련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점은 또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조성이 되는 신도시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정주 여건이라 하면 뭐 복지, 문화, 의료, 교통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서 교통 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7월부터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죠. 며칠이 안 남았죠. 이게 뭐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오룡지구 신도시에 현재까지 버스 노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입주를 앞두고 기대감보다는 이렇다 할 교통 대책이 없이 작은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이 잇따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국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지 등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 기간 동안 나타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용도 지역 지구 계획과 도시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미관, 경관 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수 요소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연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선개발 아니면 선입주 후 교통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서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이 부족하면은 역시나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교육부는 고등학교를 더 이상 신설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인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육부의 입장은 이제 이해는 됩니다. 제가 7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약 1년에 80만 명 이상이 이제 태어났어요. 또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제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 정도의 학령 인구가 감소됐고 앞으로는 이 출생률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를 예를 들어 보면 목포시에 10개의 고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약 8,000명에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목포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50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현재 있는 고등학교에서 더 수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고등학교를 하나 또 신설할 수 있겠느냐가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교가 여유 있게 있다 치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계속해서 두 쪽의 어떤 주장만이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이냐라고 해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이 아니라 그러면 이설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했고 그 가장 가까운 데가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 제1여고가 이제 유달산 밑에 있다가 이쪽 하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교육부에서는 신설은 거의 불가하고 이제 신설 대체 이전이라고 그럽니다. 신설 대체에서 이전을 통한 그러한 학교 재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신설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고 신설 대신에 이전 재배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이혁재 의원님의 말씀에 좀 뒷받침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학교는 필요한데 신설은 불가하다. 그럼 재배치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원도심 학교를 신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도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또 학생 수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는 교육 격차 또한 심각하게 뚜렷해지고 있어서 학교 이전 재배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학교 이전 재배치 방안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 재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 소지는 물론 우리 목포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런 지역 간의 갈등 소지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우려돼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가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안이죠.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가 녹록지 않은 탓에 상당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학부모, 동문, 지역민 등의 의견 합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적 특성, 통학 여건, 지역별 학령 인구 현황 등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아주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일단 분석해서 수요조사 차원의 학부모, 지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해야 함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전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재학하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무안군과 목포시 부주동 일대가 거의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령지구, 이건 무안입니다. 오령지구와 현재의 남학 신도심에도 학교가 이제 남학고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도 부족한데 오령지구가 들어서면 아예 정말 포화 상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목포시 부주동이에요. 부주동에는 아예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25,000명인데 주민 수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설사 이전하더라도 어느 쪽에 할 것이냐. 이제 또 목포시와 무안군 간의 갈등이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목포시 신도심과 무안의 오령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제 설사 한 군데 학교가 이전이나 신설되더라도 학군을 조정해서 같이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먼저 이전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 인근의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문들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문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가 굉장히 이제 커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모교가 통폐합돼서 없어진다고 하면 극렬히 반대를 하십니다. 또 과거에 목포시 같은 경우도 한번 원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설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의 동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에 있을 때에는 학교의 캠퍼스도 넓고 이제 그 본인들의 추억도 있는데 신도시로 갔을 경우에는 일단 부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동문들의 반대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이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설을 하더라도 일단 지역 주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이설 비용을 이제 교육부에서 다 주지 않습니다. 국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자체와 또 전남교육청에서 그 돈을 댈 수밖에 없고,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비용은 또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도심의 학교를 다 모든 여건을 갖춰서 신도시로 이설했을 때 그 원도시의 학교가 이제 빔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그런 침체, 안 그래도 원도심이 죽어가는데 학교가 이설되면은 더 어두워진다라는 원도심 주민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점들은 설사 원도심 학교를 이설하더라도 그 원도심 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학교가 있을 때보다 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시설로 재탄생시키면 풀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관계 당국이 주민들을 전부 설득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지역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책과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교를 지을 때는 집에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적정 규모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남학 오룡지군의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히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의 그 민원 해결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학수권 보장, 즉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그런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부터 2028학년도까지 약 9년간의 고등학교 입학 수요를 검토한 결과 남학 소재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4,580명으로 매년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고등학교 입학 예정이나 남학고 입학 정원은 230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70%, 그러니까 30%만 남학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70%는 먼 원거리로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학생 감소는 학교 통폐합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학교 신설과 유지, 통폐합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도시든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인가해주고, 또 구도심 내 소규모 학교들은 시간을 갖고 통폐합해서 이런 적절한 지역 내 배치, 재배치를 이뤄내야 함이 바로 우리 교육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다 정밀한 지역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나강국 의원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이제 외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지역 교육 환경의 발전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바로 지역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의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먼저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 지역이 산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앙 언론사와 행안부 후원으로 실시한 도시 경쟁력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매년 하는데 우리 전남이 광역단체 부분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요인을 살펴봤더니 그 교육 여건이 최하위에서 중간 정도로 올랐다. 이게 4단계 상승해서 그 점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합산했을 때 광역단체에서는 1등을 했고,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영인시가 2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교육 여건이 15단계나 상승했고, 또 50만 명 이하에서는 경기도 여주시가 1등을 했어요. 50개 도시 중에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주시에서 그만큼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상승해서 1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경쟁력은 물론 관광이나 어떤 직접적인 산단에 의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가장 대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로 교육이 첫 번째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교육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서남권 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